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웃집에서 혹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딸이 있고 엄마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랑스러운 손녀가 한 명 있었죠. 누가 봐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 가족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았어요. 딸이 엄마에게 도움을 청한 것. 그저 몇 달만 아이를 좀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워킹맘들이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탁이었죠. 하지만 그 부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엄마는 손녀를 돌보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처음엔 그저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자신이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딸은 그런 엄마를 보며 조금씩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엄마 자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공포. 이 이야기는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주인공의 이름은 지연. 31살의 워킹맘이었습니다. 지연의 삶은 전쟁터였어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회사에서 버티는 것.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뛰어가는 삶. 야근이 있는 날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누가 데려다 줄까? 저녁은 누가 먹일까?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는 우리 할인이를 누가 안아줄까? 지연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친정엄마 정순. 정순은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들을 다 키워낸 후에는 남편과 소소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아니,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날도 지연은 회사에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할인이 좀 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다고 데려오겠다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정순이 손녀를 돌봤어요. 처음엔 정말 잠깐이었죠. 저녁 먹이고 씻기고 지연이 오면 돌려보내는 것. 하지만 어느 날 지연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안한데 한두 달 정도만 할인이를 엄마 집에서 재워도 되겠냐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당분간 진짜 정신이 없을 것 같다고. 정말 버틸 수가 없다고 말이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망설였어요. 손녀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한두 달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정하기 어려울 것 같았죠.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 할인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정수는 결국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데려오라고. 잠깐이라고 잠깐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그 잠깐이 절대 잠깐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이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인이는 4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죠. 정순의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할인이는 밤마다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 언제 오냐고 작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물었죠. 그럴 때마다 정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갔다고. 할머니가 할인이 안아줄게. 할머니가 여기 있잖냐고 말이죠. 그리고 정수는 정말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손녀를 돌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어요. 할인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우유와 과일을 준비해뒀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인형놀이를 했어요. 정수는 관절이 아파도 바닥에 앉아서 하린이와 함께 놀아줬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하린이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보송보송한 이불, 할머니의 따뜻한 냄새, 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주말마다 하린이를 보러 왔어요. 아니, 보러 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주말에도 자료를 정리해야 할 때가 많았죠. 어느 주말 지연이 하린이를 데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왔다고 우리 집 갈까 하고 지연이 물었어요. 하린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연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할머니 집에서 놀고 싶다고.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조금만 더 놀다 가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지연이 우리 집에서 자자고 말하자 하린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다고. 할머니 집에서 잘 거라고. 엄마는 맨날 일만 하잖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아이의 다음 말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고. 정수는 황급히 말을 가로막았어요. 아이고, 하린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엄마가 얼마나 하린이 보고 싶어 하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에 깊은 금을 냈어요. 아니,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연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나보다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하린이는 여전히 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지연은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린이가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줬다는 이야기도 신나게 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인형으로 소꿉놀이를 하며 깔깔거렸죠. 하지만 지연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조금 조용했고 조금 더 의젓했고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지연은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순에게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 하린이를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하린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하린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엄마, 이거 어제 할머니가 사줬다고.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는 말 안 하고 샀냐고. 정순이 부엌에서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냥 마트 갔다가 하린이가 너무 갖고 싶어 해서 샀다고. 미안하다고 내 허락 받아야 했는데 라고 말이죠.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내가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아이 옆에서 기뻐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하린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탄 날도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하린이가 처음으로 구구단을 외운 날도, 하린이가 유치원 발표회에서 상을 받던 날도 할머니가 가서 박수 쳐줬죠. 지연은 그 모든 순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정순이었어요. 정수는 매번 사진을 찍어서 지연에게 보냈습니다. 좋은 의도였죠. 딸이 손녀의 성장을 놓치지 않게 해주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에게 그 사진들은 고문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아이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은 폭발했습니다. 엄마, 하린이 너무 단 거 많이 먹이지 말라고 했잖냐고 따지듯 말했어요.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응? 오늘 사탕 하나 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죠. 지연이 말했어요. 사탕도 안 된다고 했잖냐고. 충치 생기면 어떡하냐고.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하나 줬다고 충치가 어디냐고.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지연이 소리를 높였어요. 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고. 정순도 지지 않았습니다. 알아. 근데 조금은 아이 기 살려줘야지. 넌 너무 빡빡하게 키운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빡빡하게 키운다고? 정수는 계속 말했어요. 지연아, 넌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애가 힘들어한다고. 할머니 집에 오면 그제야 좀 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 말이죠.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요? 엄마는 편하게 애 돌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애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라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는 그제야 딸의 표정을 제대로 봤습니다. 딸의 눈에 가득한 눈물과 분노를 말이죠. 정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지연아. 하지만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요. 지연은 그날 할인이를 데려가지 않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할인이가 5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지연은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회사 근처로 이사를 알아봤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할인이와 함께 보낼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였죠. 어린이집도 새로 알아봤어요. 평판 좋고 교육 프로그램도 좋은 곳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주말 지연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할인이를 데려갈게 라고. 정수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어요. 갑자기? 라고 정순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고. 원래 잠깐만 맡긴 거였잖냐고. 벌써 8개월이나 됐다고 말이죠.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그렇긴 하지라고 중얼거렸어요.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인이는 내가 키워야죠. 엄마한테 계속 맡길 순 없잖아요 라고. 그 말에 정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정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네. 라고 지연이 대답했죠. 정순이 물었습니다. 내가 키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니? 지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딸과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은 할인이가 지금 여기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잖냐고. 친구들도 생겼고 유치원도 좋아하고 할머니 집이 이제 집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환경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엄마예요 라고. 정순이 눈을 감았어요. 할인이 엄마는 저예요. 제가 키워야죠 라고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 할인이를 제대로 볼 수 있겠니? 너 아직도 야근 많이 하잖아. 주말에도 일하고. 할인이 혼자 집에 두고 갈 거야? 라고 물었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정순이 되물었어요. 어떻게 알아서 해? 학원? 베이비시터? 그게 아이한테 좋은 줄 알아.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내가 힘들까봐 그래. 그리고 할인이도 걱정돼. 이 아이는 지금 행복해. 할머니 집에서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어.
근데 갑자기 환경을 바꾸면 애가 힘들어할 거야 라고 정순이 말했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엄마가 키운다는 말씀이세요? 정순이 손사래를 쳤어요. 그게 아니라. 지연이 따졌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예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진심을 꺼냈어요. 지연아, 할인이는 내 손에서 컸어.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인이를 키운 건 나야. 밤에 아파서 울 때 안아준 것도 나고, 악몽 꿀 때 등 두드려준 것도 나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운 것도 다 나였어. 내가 잠깐 데려간다고 해서 애가 너한테 잘 적응하겠니? 라고 말이죠.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순이 설명하려 했어요. 엄마 말은. 하지만 지연이 끊었습니다. 제 아이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정순이 놀라 소리쳤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지연이 외쳤습니다. 지금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그 사이에서 할인이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왜 싸워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가족은 완전히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그날 무리해서 할인이를 데려갔습니다. 할인아, 짐 싸. 우리 집 가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할인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에 있을래.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오늘은 엄마 집 가야 해. 할인이가 울먹였습니다. 싫어. 지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할인아.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 안에서도 할인이는 계속 울었어요. 지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낯선 집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 자기 집인데 몇 달 동안 없었던 사이 모든 게 낯설어진 것 같았죠. 할인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할머니한테 전화할래. 지연이 거절했습니다. 안 돼. 오늘은 엄마랑 자는 거야. 할인이가 소리쳤어요. 싫어. 할머니 보고 싶어. 지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할인아, 제발. 하지만 할인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맨날 일하잖아.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 말에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뭐라고? 라고 지연이 물었어요. 할인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랑 놀아주는데 엄마는 맨날 핸드폰만 봐. 집에 와도 컴퓨터만 해.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나는 할머니 집이 좋아. 할머니가 더 좋아. 라고 할인이가 외쳤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반박할 수 없었죠. 지연은 일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주말에도 메일을 확인했고 집에 와서도 자료를 정리했죠. 나는 정말 나쁜 엄마인가? 라는 생각이 지연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는 엄마 품에서 울다가 지쳐 잠들었어요. 그리고 지연은 아이를 안은 채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휴가 써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할인이와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공원에도 가고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먹었어요. 하지만 할인이는 내내 무표정했습니다. 지연이 물었어요. 할인아, 재미있어? 할인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지연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랑 있으니까 좋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죠. 지연은 알았습니다. 아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할인이는 또 울었어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할머니. 라고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등을 돌린 채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 순간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할인이 괜찮니?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지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정순이 부탁했어요. 애 좀 바꿔줄래? 할머니가 목소리 좀 들어야겠어. 지연은 핸드폰을 할인이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야 라고 말했어요. 할인이는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라고 외쳤죠. 핸드폰 너머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도 할인이 보고 싶어. 우리 할인이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응. 근데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할인이가 울먹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지연에게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최선을 다했어요. 야근을 최대한 줄이고 주말엔 할인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했고 지연은 그런 아이를 보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은 갑자기 터졌어요. 정순이 전화도 없이 할인이 어린이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할인이를 데리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버렸죠. 어린이집 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니까 데려가도 되겠지. 하지만 이건 지연이 봤을 때는 유괴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지연은 직장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할머니께서 할인이를 데려가셨는데 괜찮으신 거죠?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허락했나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데리러 오셔서 저희는 당연히 말씀하시고 오신 줄 알았어요. 지연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어붙은 채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회의 중이던 상사가 물었습니다. 지연 씨, 어디 가세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회사를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며 울먹이듯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우리 애를 데리고 갔어요. 내 허락도 없이.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거의 쾅쾅 두드렸죠. 정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할인이 어디 있어요? 정순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안에 있어. 진정해, 지연아. 하지만 지연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인이가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지연이 정순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순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할인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깐 데려온 거야. 저녁 먹이고 보내려고 했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내 허락도 없이요? 이게 잠깐이에요. 할인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손녀 잠깐 보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애가 나한테 오고 싶어 했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선을 넘으셨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나타나서 애를 데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순이 대꾸했어요. 무단. 나 할머니야.
내 손녀를 내가 데리고 오는데 무단이라는 게 말이 돼. 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할인이는 그 사이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그만해요. 라고 아이가 흐느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지연과 정순 사이의 감정은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말았어요. 지연은 그날 밤 할인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할머니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집에 있을래. 라고 울며 매달렸죠.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할인이는 할머니 집에 남았고 지연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지연은 딸과 엄마를 동시에 잃은 듯한 고통 속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매일 출근했고 퇴근 후엔 혼자 빈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할인이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지연의 친구가 가족 상담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거부했어요. 상담.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 하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대로는 안 돼. 너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할인이는 더 힘들어. 한 번만 가봐. 지연은 결국 상담사를 찾아갔고 상담사는 정순도 함께 오면 좋겠다고 했어요. 지연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건 전화였죠. 엄마, 나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상담 좀 같이 받을래요?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분, 지금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나는 너처럼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이 계속 말했어요. 너처럼 치열하게 일하면서 너처럼 외로움 속에서 혼자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 나는 내 아빠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근데 너는 정말 혼자 다 해내고 있잖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어. 그리고 할인이가 너무 예뻐서 어느새 내가 엄마가 된 것처럼 행동했나 봐. 미안해, 지연아.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가 할인이에게 잘해주는 거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지연이 흐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할인이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 엄마보다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한테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 분 다 할인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었던 거죠. 정순이 말했습니다. 나는 딸을 대신해서 엄마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지연도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너무 불안했어요. 할인이를 잃을까봐. 엄마한테 완전히 빼앗길까봐.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나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두 사람은 조금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상처는 깊었고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그 대신 둘은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할인이 앞에서만큼은 서로를 무너뜨리지 말자고. 그리고 서로를 엄마와 딸이 아닌 할인이의 두 보호자로 보려고 천천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은 그 후로도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양육 스케줄을 새로 짰어요. 지연이 할인이를 주중에 돌보고 정수는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할인이도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연은 회사에 유연근무제를 신청했어요. 아침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요. 정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인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엔 다시 지연에게 아이를 보냈어요. 할인이는 이제 두 곳 모두 자기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집도 좋고 할머니 집도 좋다고 말이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서로를 파괴하진 않았으니까요. 가족 간의 갈등은 가장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지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았는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어요. 지연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엄마 역할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정수는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녀는 딸과 손녀를 사랑했을 뿐이죠. 할인이는요? 아이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가족이란 서로 너무 가까워서 더 쉽게 상처 주고 또 그만큼 더 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일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 가족이라는 것, 그것은 때로는 축복이지만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용서하는 법을, 이해하는 법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주위에서 그런 가족을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 썰어는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극적이지 않아도 진짜인 이야기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당신의 응원이 썰어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